높아진 문해율이 신문시장을 넓혔다. 해방 이후 신문은 오늘날 신문의 2분의 1 정도 크기의 지면에 페이지는 고작 한 장, 즉 2면에 불과했다. 좌측은 일반적인 신문, 우측은 54년까지의 신문 사이즈를 말한다. 이게 완전 찌라시 수준인데? 그러다가 오늘날의 신문의 크기로 2장이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55년부터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문 보급률은 급격히 늘어나 46년 38만여 부, 54년 50만여 부였던 발행 부수가 50년대 말에는 200만 부로 증가하게 되었으니 증가하는 신문 발행 부수의 사진이다. 매년 신문 시장은 30% 이상씩 성장한 셈이었다. 2면짜리 신문일 때는 10가구당 한 집씩 보던 게 4면짜리 신문이 되면서 거의 2~3가구당 한 집씩 보게 된 것임. 구독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960년 주요국의 문자 가동률의 사진이다. 흔히 50년대에 초중등학교를 다니며 가로쓰기 한글을 배우던 세대를 한글 세대라고 부르고 당시 폭발적인 문맹 퇴치를 두고 교육혁명이라고 하는데 미 군정기의 교과서 사진이다. 바로 이런 한글 세대들의 교육혁명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신문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문 구독률이 높아지자 대중들의 민주의식도 비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으니 이런 이유로 가능했던 것이 바로 4.19 혁명이었다. 언론의 자유는 80년대보다 괜찮았다. 56년 IPI는 한국을 초대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에서는 언론 자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후 60, 80년대에 한국은 IPI로부터 초청을 받게 된다. 사실 언론의 통제와 탄압으로 보자면 60, 80년대가 훨씬 심했는데 50년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워낙 독재국가로 각인되어 있었던 탓에 이런 굴욕을 맛봐야 했던 것이다. 아, 놔. 물론 이승만 정권도 언론에 대해 졸렬한 보복이나 탄압을 자주 해왔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시 언론은 자유롭게 정권을 비판할 수가 있었다. 부정선거를 알리는 기사의 사진이다. 반면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의 언론은 그야말로 어용기관에 가까웠고 전두환을 찬양하고 있는 신문, 일명 전비어천가의 사진이다. 함부로 대통령을 비방했다가는 국가원소모독죄 등의 국보법 위반으로 끌려가 남산의 대공분실에서 전기 마사지를 받거나 코롱탕을 한 사발 마셔야만 했었다. 그러니 이승만 정권은 억울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자유당 정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당시의 언론의 구조가 그러했다. 신문사 자체가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운영되던 시절이라 신문사들은 저마다 강한 당파성을 갖고 있었고 여당지 야당지가 확연히 구분되던 시절이었지. 광고 수입의 비중이 낮아 정권의 자본 통제가 도통 먹히지 않았던 탓이다. 광고 수입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대에는 정부가 광고주들을 압박해서 신문사의 돈줄을 끊어놓을 수가 있었지만 50년대에는 광고 끊는 것만으론 그다지 약발이 없었으니 유신체제 당시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 사진이다. 1974년 사진이다. 참고로 신문의 광고 수입 의존도는 50년대까지는 20~30%에 불과했지만 60년대엔 40%, 70년대엔 50%를 넘어서고 90년대 이후에는 그 이상이 되게 된다.